원전 13기의 부실 부품을 사용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상 최대 규모인 58억 원대의 과징금을 한수원에 부과했습니다. 지진에 공급 과잉까지 겹쳐 포항 지역 아파트 시장이 침체되고 있지만 포항시는 도리어 아파트 공급 과잉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해 경주 지역 정치인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탈핵 시민단체가 시민 안전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수원이 국내 원전 13기에 부실 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5년 전 부품 시험 성적서 위주로 무리를 빚은 한수원이 또다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13곳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실한 부품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전 내부에서 수백 도의 고온을 견딜 수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밸브가 원전 10곳에서 45개나 사용됐습니다. 또 강한 충격에 견딜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2차례 하도록 돼 있는 충격 시험을 한 번만 실시한 부실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11개 원전에서 136건이나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난 6개월간 조사 결과 부실 밸브가 발견된 원전은 신월성 원전 2기와 한울원전 4기 등 모두 13기로 드러났습니다. 품질 감독을 수행하는 한수원이 좀 공정한 검사가 되질 않는다. 규제기관에서 한수원의 품질 검사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문제가 된 안전등급 밸브는 원자로의 뜨거운 증기를 대기로 직접 방출하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 중 하나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부실 부품 사용이 반복되자 이번에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수원에 58억 5천만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수원 담당자에 대한 재교육과 자격 요건 강화 등을 지시했습니다. 부적합한 부품을 사용된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한수원에 과징금 58억 5천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사업자에게도 요구하고 지난해 말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 도중 불거진 국내 원전의 부실 부품 문제가 사실로 확인되고 한수원이 수십억대 과징금을 물게 되면서 원전 안전성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흥해 주민들과 특별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이재민들의 주거안정 대책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간담회에서 전파된 공동주택과 재건축 시 문화재 형상 변경 가능 여부, 이재민 장기 대책 등을 포항시에 요구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정부와 국회에 주거 안정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과 주민 분담금 해소를 위한 장기 저리융자 상품 개발 등을 건의하겠다고 밝히고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진에 공급 과잉까지 겹친 포항 지역 아파트 시장의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재산이 수천만 원 증발했는데도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고 포항시는 오히려 아파트 건립을 주도하고 있어 공급 과잉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3.3제곱미터당 평균 500만 원을 밑돕니다. 특히 지난 4월 포항 북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6.8%나 하락해 4.5% 내린 남구보다 하락폭이 컸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포항 지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8,951가구, 내년에 1,930가구, 2020년에도 3,192가구나 됩니다. 2015년까지 거의 소진됐던 미분양 물량도 2016년부터 매년 1,000가구씩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차 인구 유출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지역 내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고 신규 분양 물량도 확대되고 있는 탓에 당분간 가격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와 토지 할 것 없이 거래는 절벽입니다. 미분양을 소진하려면 외지 투자라도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포항에서 수도권으로 집을 사고 있습니다. 포항에 여유 있는 사람도 서울이나 당진이나 평택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포항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진을 경험한 수요자들이 내진 설계를 강화한 아파트에는 관심을 보이면서 오래된 아파트와 거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축법이 정한 내진 설계 외에 지진을 제어하는 재진 댐퍼를 추가로 시공한 이 아파트는 미분양 물량이 급속도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하루 방문객도 꾸준히 늘고 있으면서 한 달에 한 7, 80건 정도 계약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좀 안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억 원대 아파트가 최대 4, 5천만 원까지 가격이 폭락했는데도 포항시는 아파트 공급 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구 포항역과 두호 마리나, 경제 자유구역에도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양도세나 취득록세 감면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건의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출생아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1,436명으로 1년 8개월째 순 유출이 이어지고 있으며 경북 역시 247명이 빠져나가 올 들어 꾸준히 순 유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구의 출생아 수는 1,3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0명 줄었고 경북 역시 1,800명으로 1년 새 300명이 감소했습니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을 두고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 당선인에 이어 임기 종료가 임박한 경주시의회가 폐쇄 결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 당선인은 지난 지방선거 포항 MBC의 공약 점검 보도 때 이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후 공교롭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확정되자 준하경 당선인은 곧바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여기에는 김석기 의원 등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가세했습니다. 최근에는 경주시 의회까지 임기 종료를 불과 닷새 남기고 그것도 일부 의원은 제외된 상태에서 비슷한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적절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 안전을 우선한다면 이번 결정은 마땅히 환영받아야 한다며 경주시 의회와 준하경 당선인이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시민의 의견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시민의 생명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특히 지난 2012년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심사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경주 시민의 71.6%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사실상 찬성했고 이후 지진 위험까지 더해진 상황이라며 노후 원전의 폐쇄는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전검증도 안 되는 걸 그럼 계속 돌리라 하면 그럼 그거 돌려서 만약에 사고가 나든지 뭐 어떻게 하면 시장이나 그러면 경주시에서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가? 나는 그것을 정말 뼈저리 진짜 묻고 싶어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교훈 삼아 시민사회가 10년간 피땀으로 일군 결과라며 정부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를 제도화하고 지진 위험이 있는 월성 2, 3, 4호기도 조기에 폐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스코가 9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선정됐습니다. 포스코는 국제 철강 전문 분석기관 월드스틸 다이내믹스가 포스코를 세계 1위 철강사로 미국 철강사 뉴코어를 2위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무디스와 피치, S&P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도 포스코의 국제 신용 등급을 잇따라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이 인수작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현장 토론회 마지막 자리에서 잦은 순환보직은 지양하고 실국장 책임하에 실적 있는 공무원을 승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개발공사 내 당선자 취임 사무실에서 일하는 방식과 조직 경쟁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 당선인은 학연, 지연이 아니라 전문성과 실적이 인사 운영의 기본 방향이 될 것이라며 의전도 파격적으로 간소화하고 간편복 근무, 민생 현장 출퇴근도 주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조직 개편 방향도 논의됐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덥겠습니다. 장맛비는 주말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까지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장마전선은 잠시 남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내일은 구름만 많다가 주말부터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내일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아침 기온 21도에서 24도로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이 되면 영덕을 제외한 지역들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이로 인해 한낮에는 더위 체감지수와 불쾌지수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야외 신체 활동을 할 때는 30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1도에서 24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20도, 낮이 되면 울릉도 25도, 독도 22도입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 중부 해상에는 곳곳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 해상에서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주말부터 월요일까지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불법 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를 싹쓸이한 일당 23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울산해경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20회에 걸쳐 동해안 채낚기 어선 12척이 번갈아가며 불을 밝히면 오징어를 싹쓸이하는 수법으로 오징어 44톤, 시가 3억 원 어치를 잡은 혐의로 채낚기와 트롤어선 선장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번에 적발된 트롤어선들은 조업이 금지된 연안으로 접근해 수산물 24억 원어치를 불법 포획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보부상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11형 등금쟁이 축제가 주말인 오는 30일 울진군 북면 금강송숲 탐방로인 11형 마을에서 열립니다. 11형 등금쟁이 축제는 주민 스스로 기획해 시작된 뒤 농식품부로부터 6년 연속 우수 농촌 축제로 지정됐는데 축제 기간 바지개꽃놀이와 주모 선발 대회, 각종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수중 드론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경북대학교와 함께 지난 2013년부터 수중 드론 무인 운용 기술 개발을 추진해 선진국 수준의 운영 기술 확보에 성공했으며 부력 엔진 등 수중 드론 6대 핵심 기술도 단기간에 국산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중 드론을 이용하면 최소 비용으로 해양 오염 탐지와 태풍 예측, 지진파 탐지 등 해양 관측 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강원 울진 군수가 오늘 이임식을 갖고 8년간의 재선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임 군수는 지난 2010년 취임해 생태문화관광과 주민 맞춤형 복지 사업을 역점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최근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